배달기사가 싫어하는 콜은 똥콜과 불량콜입니다. 대한민국은 대갈박에 골다공증이 걸린 자본주의 꽃게만 살고 있으므로 똥콜과 불량콜을 없앨 수 없습니다. 브라질 국민의 IQ는 평균 150이고 한국인의 뇌는 원숭이 뇌와 같습니다. 브라질은 한국인보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인간성도 좋아서 똥콜과 불량콜을 없앴습니다. 여기 우버가 정말 싫어하는 앱을 소개합니다. 배달기사에게 콜 가치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앱을 소개합니다. 브라질의 스타프클러브이라는 무료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승차호출 기사가 잡으려는 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기사가 똑같죠. 콜이 뜨는 순간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합니다. 가만히 있자, 저 동네로 가려면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니까 실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러면 콜 요금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운행이나 배달을 마치고 나면 다시 콜을 잡기 위해 좋은 위치로 오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리는지. 브라질 우버 기사들은 7초 안에 머릿속 복잡한 계산을 마치고 선택해야 합니다. 육체노동 못지않게 엄청난 정신노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타프클러브 앱은 그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줍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요금 19.6KR의 콜이 떴는데요. 사용자 이름 밑에 분당 0.56KR, KM당 1.63AR, 시간당 34AR이라는 표시가 플로팅 배너로 뜹니다. 이걸 보고 기사들은 훨씬 수월하게 저가콜, 속칭 똥콜을 걸러내는 거죠. 단순히 이 앱을 설치했을 뿐인데 우버 기사들은 수입이 10%에서 20%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버 브라질 사측은 난리가 났겠죠. 작년에 법원에 이 앱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런 소송을 할 때 항상 하는 주장은 똑같습니다. 우리 앱을 불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기사 승객 요금에 대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영업기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주장을 반대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플랫폼 기업이야말로 불법적으로 기사, 승객 요금 및 각종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 오직 기업의 이윤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들의 주장은 정말 세계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우버 브라질의 신청을 기각해버린 겁니다. 우버 측은 당장 항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기사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46만 1000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운영자이자 승차호출 앱 기사이기도 한 페르난도 플로리파는 판결 소식을 들은 직후 차를 멈춰 세우고 즉석에서 영상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스타프클러브의 방금 우버를 물리쳤습니다. 어떤 이용자는 스타프클러브 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타프클러브를 사용하면 마치 눈에서 눈가리개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It's as if a blindfold has been removed from our eyes. 한국의 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이 글은 2023년 9월 20일에 레스트 오브 월드에 실린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앱을 만들어주실 분 혹시 없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배달의 민족이 가장 싫어할 그런 앱 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반도 이남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천민자본주의 국가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미국의 속국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스타프클러브 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회와 플랫폼 기업은 자유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한 행위라는 이유로 스타프클러브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앱 개발자에게 경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스타프클러브 앱을 이용하면 배달기사의 공차거리도 줄어듭니다. 스타프클러브 앱을 이용하면 배달시간도 줄어듭니다. 스타프클러브 앱을 이용하면 저가콜이 사라지고 적정한 배달 요금이 정착됩니다. 자영업자도 좋고 배달기사도 좋고 손님한테도 좋은 서비스이지만 플랫폼 기업이 환영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기사의 공차거리를 늘리고 배달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저가콜을 늘려야 수수료를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고 저가콜로 배달기사끼리 경쟁시켜 배달요금 인상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저가콜과 불량콜은 자영업자와 배달기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스타프클러브 앱은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앱은 비효율적인 앱입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 효율적인 앱을 개발하지 않는 미스테리하고 심각한 심령현상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고전적인 자유가 있고 자본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가 있는데 이를 자유시장경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본가가 정부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착취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만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에 사는 한민족은 멸종할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예언에 의하면 204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수축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16년이 남았네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에 진입했지만 구매력은 아직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생산가능 인구가 수직 하락하면서 2040년에는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 줄어들고 이주민이 더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한글과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할배도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극기 할배들은 멸공의 횃불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인간답게 살자는 노동자 때려잡고 빨갱이 놀이의 결과는 한국인의 멸종입니다.